네, 우리가 ICT-QB를 스터디하다 보면 발견하는 어려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사용자 스토리라는 단어인데요. 유저 스토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 스토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용자 스토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단계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취합해서 분류하고 정리해서 문서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개발에서는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문서화하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하나의 포맷으로 사용자 스토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현하려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설명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서 보통은 최종 사용자 관점에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스토리는 일반적으로 색인 카드 또는 포스트잇 이렇게 작성하기도 하지만 디지털 시스템에서 구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스토리는 일반적으로는 클라이언트나 사용자 이런 고객 관점에서 작성을 하지만 또 관리자나 개발팀, 이해관계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작성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 스토리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사용자 스토리의 형식은 사실 엄격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 요소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 주체가 누구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세 번째, 그래서 어떤 기능이 만들어져야 되느냐 라고 보통은 기술을 합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산기를 이제 구현한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산기에 사용자 스토리를 한번 작성해 보자 라고 하면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내용을 작성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로 사용자는 이자 계산을 위해 소수점 계산 기능을 원한다. 누가? 사용자가 무엇을 위해서? 이자 계산을 위해서 어떤 기능? 소수점 계산 기능을 원한다. 이렇게 작성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봤더니 누가? 프로그래머가 무엇을 위해서? 코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 진수 간의 변환을 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작성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용자가 다르죠. 이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다르고 사용 목적이나 용도가 다르죠. 그래서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형식으로 보통은 기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용자 스토리하고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요구사항 명세서 SRS라고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은 사용자 스토리는 핵심적인 기능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기능, 가장 중요한 기능들을 먼저 나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에 반해서 요구사항 명세서는 전체 기능, 구현되어야 할 전체 기능을 누락 없이 다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왜 그렇게 하느냐? 핵심 기능에 집중하면 보다 구현을 빨리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빨리 만들어서 고객한테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에 반해서 요구사항 명세서는 어떤 플랜, 절차, 계획의 단계에 따라서 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성할 때 어떻게 하느냐? 사용자 스토리는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까지 다 기술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구현할 때 고객이라든지 개발팀이라든지 이렇게 서로 간의 협업을 통해서 이제 완성해 가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에 반해서 이 요구사항 명세서는 철저하게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프로세스를 잘 준수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가게 되죠. 이러한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거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 스토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